안녕하십니까. 물샘닷컴에서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강의 담당하고 있는 물샘 이종혁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이 수질환경 기사 자격증을 2000년 1회차에 땄어요. 2000년 1회차. 그러니까 2000년 1회차도 뭐 지금이랑 스케줄이 비슷한데 최종 합격한 게 그래서 2000년 6월인가에 이제 손해 자격증을 처음 쥐었죠. 그 대학교 4학년 때가 되겠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게 뭐 자격증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첫 자격증 도전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 처음에 자격증을 딱 따면은 이게 굉장히 희열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약간의 업그레이드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가는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번 땄으니까 더 따고 싶다.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극을 계속 더 많이, 더 깊게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환경 기사를 따고 나서 대기도 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학년 1학기 마치고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 학원에 이제 대기환경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술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기술학원에 수질환경 기사 강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사범대학교를 다 떨어져가지고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좀 좋게 보셨는지 너 수질 기사 자격증 있으면 수질 강의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나왔던 그 버려놨던 그 꿈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 바로 3회차 데뷔로 강의를 시작을 했죠.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1회차에 최종 합격한 새내기, 풋내기가 3회차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도 안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4학년 2학기는 취업계로 빼고 그때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강사 생활 시작했으니까 이미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질환경 기사 강의하는 강사님들 그리고 교재 저자분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나이는 제가 딱 중간. 근데 경력은 제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두 분 더 오래되신 그 선학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나이는 중간인데 경력은 딸리지 않는 그런 수질 강사 생활하고 있는 물샘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샘이라는 별명도 예전에 기술학원 시절에 우리 학생 한 명이 그 질문이 있다고 물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무슨 쌤? 물 가르치잖아요. 수질 물샘.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샘 닉네임 사용하면서 물샘닷컴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 생활 2000년에 시작했을 땐 그때 온라인 강의는 없었어요. 그 온라인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막 프레시 화면으로 되게 조잡한 그런 온라인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생짜 오프라인 강의였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 수업하고 점심 수업하고 저녁 수업하고 방학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평상시에는 아침 수업하고 직장인 대상으로 저녁 수업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좀 어린 혈기에 젊은 혈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 강의실에 한 7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었는데 겨울방학 특강에 특히 겨울방학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0시에 수업 있고 1시 수업 있고 7시 수업 있고 이렇게 세 타임이 있었는데 그 세 타임이 70명씩 막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줄 서서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학원을 더 큰 강의실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강의 수를 늘리더라고요. 4시 타임. 그래서 10시, 1시, 4시, 7시 그 각 타임별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 수업을 했죠. 그 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나서 어쨌든 뭐 20대 중반에서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지냈을 때도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신생아 이제 키우려다 보면은 새벽에 막
그 분유 먹이기 위해서 2번도 깨고 3번도 깨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2-3번씩 깨고 하루에 10시간 강의를 하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학원 생활에 좀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찰나에 이제 동시에 컨택이 왔어요. 온라인 업체와 직업훈련 학교에서. 그래서 직업훈련 학교로 이직하면서 온라인 업체와 함께 물샘닷컴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직업훈련 학교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 제 업무량은 직업훈련 학교와 물샘닷컴이 7:3 정도 업무량은. 근데 제 수입은 반대로 3:7 정도.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좀 물샘닷컴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물샘닷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취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그 시험 절차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절차 속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요.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그래서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사의 경우는 5과목, 산업기사의 경우는 4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은 수질오염 개론, 상하수도 계획, 수질오염 방지 기술, 앞에 수질오염이라는 말은 다 생략할게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수질환경 관계 법규, 이렇게 5과목. 근데 산업기사의 경우는 상하수도가 빠지고 4과목이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제, 그래서 기사의 경우는 합의 100문제, 산업기사의 경우는 80문제였었죠. 근데 2025년에 격동하는 변화가 생겼죠. 우리가 원래 출제 기준이라는 건 나라에서 5년마다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이에요. 5년마다 수질환경 기사, 대기환경 기사, 폐기물 처리 기사, 모든 기사 과목에 대해서는 5년마다 출제 기준을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정 내용이 사실 그냥 허울만 있는 개정일 뿐이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해버렸죠. 이 법규가 빠져버린 거예요. 수질환경 관계 법규가. 그래서 기사의 경우는 기존 4과목 80문제, 산업기사의 경우는 상하수도 빠져서 60문제로 바뀐 게 큰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자, 근데 빠지려면은 좀 깔끔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사만 그렇습니다. 기사는 개론의 관계 법규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 개론 속에 물환경 보전법이 들어가 버렸어요. 법규가.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기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사는 아예 법이라는 말이 출제기준표에 없는데 기사의 경우는 법이 개론 속에 들어갔고 그 큰 툴이 5가지예요. 개론에서. 근데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법규. 그 얘기는 20문제가 5가지 파트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산출해 보면은 한 파트당 4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5개 중에 하나의 파트다 보니까 많이 나오면은 4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20문제 중에서 제 예상에는 1-2문제, 많이 나와야 2-3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법규 과목은 생략됐지만 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은 법규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법규를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강의도 법규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법규 수업과 교재 내용을 보셔서 혹시나 나올 줄 모르는 2-3문제도 커버를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상에는 한두 문제거든요. 그 한두 문제는 버리고 그래서 법규 파트를 아예 버리고 나머지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서 60점을 넘기거나 어쨌든 실기에서는 법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법규 제외하고 다른 과목, 특히 방지기술에 집중하셔서 평균 60점 넘기고 나서 실기에 대비하는 게 더 좋은 학습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4과목 또는 3과목으로 바뀐 게 2025년이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큰 변화가 있지만은 그 전에도 바뀐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시험지, 페이퍼를 베이스로 한 테스트였어요. 그게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2022년 3회차부터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자의 고사장에 모여서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 날짜가 막 보통 3주 아니면은 1회차는 사람 수가 응시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주까지도 갑니다. 그 4주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도 굉장히 다양해요. 1부부터 8부까지. 1부 8시 40분, 뭐 8부 오후 4시 4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1부부터 8부까지 다양하게 시험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다 똑같은 문제를 치렀었는데 이제 수험생마다 문제가 다 똑같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본 사람이랑 요번 주에 보는 사람이 시험 문제가 똑같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본 문제가 막 돌아다니면은 요번 주에 보는 사람들이 개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 랜덤해요. 다 랜덤한데 근데 그래서 그 CBT 복원 문제라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모든 문제가 다 랜덤하지만은 신출 문제와 기존에 나왔던 요 문제는 좀 깔자라는 건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을 제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신출 문제를 복원을 막 했어요. 연습장 같은 거 못 쓰거든요. 거기에서 나눠주는 이면지만 써야 되고 그 이면지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 신출이네 싶어가지고 고사장을 나오자마자 제 노트에다가 막 쓰면서 그 신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쌤닷컴 수강생 자료실에 올렸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다운받았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희열을 느꼈죠. 난 자격증 있는데 들어가서 문제 복원해서 우리 학생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희열을. 근데 그게 2022년, 23년까지 가능했는데 공단에서 그걸 막았습니다. 기존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기자격 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다라고 막아버렸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는 복원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물쌤닷컴이 업계 1위 하면서 수강생이 많지 않습니까? 수강생의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무슨 문제 나왔냐 해가지고 막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 카톡을 통해서 막 얻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싹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CBT 모의고사에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몇 년치까지 있느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기출문제 몇 년치보다는 CBT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CBT 모의고사가 최근에 CBT에서 나왔던 주된 출제 유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CBT 모의고사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계속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문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요 문제 나왔어요 라고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카페를 통해서 제보 주셔도 되고 개인 카톡으로 제보 주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 드릴 거예요. 제 번호 다 오픈합니다. 제 번호 오픈하니까 친구 신청하셔가지고 저를 카톡으로 질문을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카톡이 전화번호 입력하면 친구 등록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 등록이 맥시멈 몇 명까지다라는 걸 아는 사람 중에 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카톡 친구 등록 맥시멈이 15,000명이에요. 15,000명. 모든 수강생들 다 카톡 친구로 등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5,000이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2010년도에 들었던 학생들 다 좀 지우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번호 오픈하니까 카톡을 이용해서 1대1로 질문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 오픈 카톡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오픈 카톡 운영해봤자 강사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답변 달지 않습니까? 부정확한 답변도 달릴 수 있고요. 저는 오픈 카톡 없이 1대1로 카톡 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시험 임박해서는 저녁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 카톡 드립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웬만하면 일과 시간에, 그리고 일과 시간 지나서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쫙 검토하고 그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서 개인 교사처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그렇게 CBT로 바뀌면서 문제가 서로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제가 최대한 수강생들 전체에다가 오픈을 못해도 수강생들한테 오픈하겠다. 그 수강생 오픈은 홈페이지에 수강생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요 2022년에 PBT에서 CBT로 바뀌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 하나 발생했는데, 보통 PBT일 때 뭐 한 30에서 40% 정도 전국 합격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CBT로 바뀌고 나서 합격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기의 경우는 CBT로 바뀌고 나서 합격률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기 선생님, 최혁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CBT로 바뀌고 확실히 쉬워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고사장에서 시험 봐본 결과 수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워지지는 않았고 그냥 여태까지 나오던 수준과 비슷한데 뭐 약간의 과도기라고 봐야 되나? 그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25에서 30% 정도로 합격률이 떨어졌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사의 경우는 4과목, 산업기사의 경우는 3과목 필기시험을 보는데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가 합격이에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1차 시험 합격. 과락은 8개보단 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8개면은 40점이지 않습니까? 40점까지는 괜찮아. 한 과목 40점 나오고 전체 평균 60점이면 합격. 근데 한 과목이 35점이 나왔어요. 전체 평균이 70점, 그래도 불합격. 그래서 과락은 8개 미만이에요. 미만. 20문제 중에서 8개 미만 맞으면 과락이다. 그래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1차 시험에 합격이 되고, 이 1차 시험 합격은 2년간 유지가 된다. 근데 그러니까 필기 면제가 2년간, 그 2년 안에 실기를 최종 합격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실기로 나와요. 그리고 실기에서 안 나오고 필기에서만 나오던 개념이 신출문제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건데, 이 수업은 절대 필기 준비 수업이 아니에요. 전체 준비 수업이에요. 필기, 실기를 전체 어우르는. 왜냐하면은 실기 기출문제로 막 공부하다가 기출에서 안 나왔던 필기 내용이 툭 튀어나온다? 이 수업을 저와 함께 들으신 분들은 그 문제까지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의미 없어요. 이거를 한 방에 합격해서 개념 정리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합격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인강을 수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는 의미를 두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회차의 실기 시험까지는 한 달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기 시험을 한 달 열흘 정도 후에 필기 끝나고 나서 조금 쉬다가 본격적으로 실기를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하시면 되는데, 이 실기의 경우도 막 격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복합형이었어요. 복합형. 그 복합형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2020년도까지, 2020년도. 그래서 필답형은 주관식이고 작업형은 실험이에요.
실험 실습. 얘는 주관식. 그래서 필답형이 60점 만점이고 작업형이 40점 만점이고 합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이었던 게 2020년까지만. 그래서 이 주관식이 60점 만점인데 한 문제당 6점 정도. 그래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요때 합격률이 어마무지하게 높았어요. 요때 합격률은 60에서 70% 정도. 어차피 필기를 합격한 사람들이 실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필기 합격률보다는 높아야 되지. 근데 60에서 70%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작업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형. 이 작업형은 해본 자와 안 해본 자로 나뉘어지는데 안 해본 자는 점수가 잘 안 나오지만 해본 자는 연습한 사람은 35점에서 40점이 나오거든요. 40점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서 35점에서 40점 나와버리면은 요거 반만 맞춰도 훌륭한 점수로 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반만 맞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반만 맞춰라. 왜냐면은 실험에서 30점 이상 맞추면 된다. 그 전략으로 최종 합격하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략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던 거죠. 근데 이게 100% 작업형, 100% 필답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재는 100% 필답형. 그러면은 그냥 6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이니까 문항수가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항수가 이상해요.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 뭐 이쪽은 전부 다 20문제가 나오는데요. 수지는 18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면은 문제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문제 빠지는 게 어디야. 그래서 수지는 보통 18문제. 근데 언제든지 20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60점 넘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은 했어요. 이때 합격률이 60에서 70%였지만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했을 때는 대략 50%였는데 그 다음 해에 2021년, 22년, 23년, 24년 마구마구 합격률이 무너졌어요. 특히 2023년, 2024년 이 두 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2023년의 경우는 뭐 1회차, 2회차, 3회차 1년에 3번 시험이 있거든요. 1회차와 3회차는 뭐 평이했어요. 뭐 30몇 % 정도, 30 몇 % 정도 나왔는데 2회차의 합격률이 6%가 나와버렸어요. 2024년도 마찬가지. 1회차, 3회차 평이했어요. 근데 2회차의 경우 14%인가? 2회차의 경우는 14%의 합격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2023년은 대략적으로 25%, 2024년은 대략적으로 35%로 기존 합격률에 비해서 크게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저는 이거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진 거야? 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 결과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와 오픈 카톡. 정보의 바다죠. 그죠? 유튜브, 오픈 카톡.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물론 놀려면은 또 얼마나 많이 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발 유튜브 좀 보지 마. 이 주의. 근데 저는 유튜브 얼마든지 봐. 그 대신에 도움되는 걸 찾아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 검색 엔진,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걸로 검색 안 하잖아요. 유튜브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텍스트 읽기도 싫은 거야. 영상으로 그냥 소리로 알려주고자 그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대세인데 그거를 무조건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좋은 정보를 골라서 보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어른인 저도 못해요. 왜냐면 재밌는 걸 보지 도움되는 거 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정보의 바다 유튜브와 오픈 카톡방이 많아졌는데 이 유튜브에 무료광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오픈 카톡방 보면은 그 오픈 카톡이 특히 할 말이 많은데 업체에서 운영하는 오픈 카톡도 있고 그냥 일반 유저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픈 카톡 검색하기 봐서 수질환경 기사, 뭐 대기환경 기사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그 오픈 카톡방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쓱 한번 들어가 봤어요. 쓱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 있는데 그 방에 수질환경 기사 책 어디가 좋아요? 수질환경 기사 강의 어디가 좋아요? 이런 질문이 달리면은 고맙게도 저희 수강생이었나 봐요. 아니면 저희 교재 구입생이었나 봐요. 물쌤닷컴 좋아요. 물쌤 이종혁이 1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달아줘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쁘죠. 그래서 그 기쁜 거를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싹 보고 있으면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얘는 왜 다른 업체를 추천을 하지? 하면서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기 수업 신청하고자 하는데 인터넷 강의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필기 CBT 무한반복 4주 쌉 가능 강의를 왜 보셈? 그냥 CBT 무한반복으로 보세요. 기출문제 풀이 고고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어떤 분은 닉네임이 4주 전사, 2주 전사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강의 어디가 좋아요? 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 학생도 있다고 쳐봐요. 우리 학생은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 강의를 들어서 합격을 했는데 수질 물쌤 필기 강의 좋아요. 이게 약간 답글 달기가 좀 뭐하죠. 이분은 그냥 혼자 독학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합격했으면 추천하기가 약간 껄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수백 명이 필기는 독학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추천하는 게 이거야. 필기 그냥 독학하시고 실기할 때 강의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처럼 필기는 어차피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출 문제 몇 개 딱딱딱딱 만들어 놓고 엔터 딱 치면은 탁 나와가지고 80문제가 60문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무한 반복해가지고 문제답 해가지고 필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학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CBT만 돌려서 필기 합격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실기 18문제를 풀다 보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수업을 듣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2024년 3회차 최종 합격 발표 날이었거든요. 그 발표하고 나서 학생들이 제 번호 아니까, 제 카톡 아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 연락을 해요. 어떤 분이 종혁쌤 안녕하세요. 수질기사 3회차 실기 인강 수강생입니다. 물쌤 홈페이지에 실기 독학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번이 4번째라고 공부법 무리도 남겼었는데 정말 다행으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강의 보자마자 합격이라니 눈물. 진작에 선생님 강의 볼 걸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종혁쌤 덕분이에요. 계속 떨어져서 이제 그만둘 생각으로 봤었는데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요. 선생님 강의 너무 유쾌하고 기초까지 잘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선생님 매일매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와요. 4번이라니 4번이면 1년 넘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4번 떨어지고 나서 그때에 와서 실기 수업을 신청을 해서 이번에 한 번에 합격을 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죠.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필기부터 들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필기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을 들어야 이 실기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CBT로 독학해가지고 합격하고 이때 개념 정리를 강의 보면서 다시 하자? 왜? 도대체? 이때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해놨으면은 이때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앞에 후루꾸로 공부하고 뒤에 제대로 공부를 해?
앞에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놨으면 뒤에까지 다 연결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막 일반 유저가 올리기도 하는 그런 강의를 보고 그 수업 내용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10에서 12문제 내다가 18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터 탁 쳐가지고 10문제를 확 끄집어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0개를 끄집어내다가 100개 중에 20개를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겹쳐요.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추가하기 위해선 여태까지 안 나왔던 상하수도 설계 기준에 있는 어떤 문제를 막 끄집어 올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그런 문제는 저도 못 풉니다. 그거는 저도 상하수 시설 기준을 디벼봐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기에선 안 내다가 필기 때 공부했던 개념들, 필기에서만 다뤘던 개념들, 그게 갑자기 생뚱맞게 실기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필기부터 제대로 함께 공부를 했으면은 끄적일 수라도 있단 말이에요. 맞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독학하고 6%, 14%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필기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실기 수월하게 공부하셔서 이 6% 안에, 이 14%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떨어지고 5번째부터 그러면은 시간이 1년 이상이 소비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인강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언제든 따려고 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강을 보는 이유는 그 보는 회차에 합격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선 필기부터 제대로 기반 다져놓고 실기까지 같은 한 호흡으로 연결되는 공부를 하셔야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자격증 많은 분들, 자격증 막 수집하듯이 취득해서 막 SNS에 올리는 분들, 이런 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분들은 공부하는 요령을 아세요. 그분들은 혼자 독학해도 돼. 그리고 실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격증 따는 게 완전히 이렇게 체화되어 있어. 그런 분들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제대로 수질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이 자격증 취득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뭐 공무원이 목표이든 공기업이 목표이든 전공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뭐 우리 환경 관련된 대표적인 공기업이 수자원공사, 이거 수질 환경 공기업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는 토목공기업이에요. 환경 관련된 대표적인 공기업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그 한국환경공단은 기사 자격증 가산점이 3과목까지 줘요. 수질, 대기, 폐기물 이 3개에 대한 가산점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가산점 깔고 시작하는 사람과 가산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같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준비하는 분들은 수질, 대기, 폐기물을 빨리 3개를 따야 돼요. 그래야지 또 전공 공부하지. 근데 어차피 전공 공부라는 게 이 공부야. 이걸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은 자부합니다. 공기업, 환경 관련 공기업, 공무원, 수질 관련 문제는 제대로 필기 공부해 놓잖아요.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강의를 보시는 것이고 이 강의를 봐서 빨리빨리 합격을 하셔야 다른 스펙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스펙이 넘쳐나는 상향 평준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스펙을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한 방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들어서 한 번에 합격해서 그 많이 준비해야 할 시간을 확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정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실제 시험 스케줄 보면서 그 시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절차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때 되면 다 단체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링크 같은 것도 다 걸어 드려요. 유튜브 요거 보셔라. 요거 보시면서 이 시험 접수하면서 주의사항 뭐다라고 안내를 드리니까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안 써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 때 수업 들어본 결과 교수님들은 다 프로젝트 띄워놓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떠 있는 거 막 필기해야 돼. 그 필기하느라고 그 선생님, 교수님 말씀이 안 들려. 그 필기를 다 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더니 설명이 끝났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판서를 해요. 판서. 그러니까 제가 판서할 때 여러분들도 판서하시고 그 판서한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설명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석처럼 달아주는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는 오늘만 쓴다. 자, 요게 지금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실 건데 요게 이제 2025년 시험 스케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1회부터 4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1, 2, 3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4회까지 있다고 1년에 4번 시험 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시험 가장 많이 보는 종목이 3번이에요. 3번.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인원수가 많다 3번, 조금 적다 2번, 인원수가 별로 없다 1년에 1번, 인원수가 너무 없다 자격증 폐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질, 대기, 폐기물은 그래도 응시생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을 보는데 예전에는 수질이 1, 2, 3회차였고 대기가 1, 2, 4회차였어요. 그래서 3회차에 수질을 따고 4회차에 대기를 따는 그런 괴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2개를 막 합격하는. 그래서 자격증 모으는 분들 1년에 4개 따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격증 따고 그 기업의 우대 조건을 준비를 해야 되지 자격증 많다고 점수가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딱 가고자 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만 따고 기타 플러스 알파의 우대 상황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스케줄은 1, 2, 3회로 나뉘어지는데 요때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원서 접수하면서도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원서 접수하기 전에 사전 입력 기간이 있거든요. 미리 이제 큐넷에다가 뭐 학력, 경력,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 다 입력해 놓는 건데 그 기간도 제가 단체 문자로 다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기간 오기 전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제 문자 받으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원서 접수 안내해 드릴 거고 요게 필기시험 날짜 1회차는 거의 한 달, 2회차는 뭐 한 3주, 20일, 3회차도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회차에 가장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대학교 재학생들이 많이 보는 편인데 3학년 겨울방학, 3학년 끝낸 그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는 1회차에 이때부터 기사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회차가 응시생이 가장 많고 그래서 기간이 조금 더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A, B, C, D 과목은 앞날짜, E, F, G, H 과목은 종목은 뒷날짜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다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것도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하기 한 열흘 전에 그 스케줄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 스케줄을 카페에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보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CBT 시험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1부가 8시 40분 입실이에요. 근데 시험 시작은 9시에 시작해요. 20분이나 남잖아요. 그러면 그 20분 동안 뭐 하냐? 프로그램, CBT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단락을 놔서 요쪽 볼 거냐, 아니면 문제 크기 사이즈를 좀 키울 거냐, 그리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명이 쫙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가지고 해놨지? 그래서 요때 이제 CBT 시험을 봐서 그 말씀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20분간 설명을 하고 이제 시험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문제당 1분 30초예요. 한 문제당 1분 30초.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한 문제당 1분으로 바꾼다라고 공지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암기 과목인 종목은 한 문제당 1분이면 충분한데 우리 수질환경 과목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모자르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 2025년 발표하기를 올해는 시험 시간 변동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종목별로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별로 중장기로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계산 많은 문제는 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전히 1분 30초. 자, 그렇게 시험 시작해서 문제 싹 풀고 나서 제출하기를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화면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요. 정말 제출하시겠습니까? 바로 또 나와요. 예 하고 누르면은 깜빡 하다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점수 몇 점입니다.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기간별로 신청한 날짜에 시험을 보고 합격 예정자 발표는 이날이지만 그냥 이미 알아요. 그 컴퓨터에 나온 화면이 절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 예정자 발표 날까지 알 필요 없고 바로 제출하자마자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합격했다? 실기 준비 계획 잡으면 된다. 불합격했다? 2회차 준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때 이제 시험을 치르고 시험 치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날짜가 많아. 그리고 시간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여러 번 볼 수 있겠네? 수질환경 기사를 목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볼 수 있겠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당 한 번입니다. 그 얘기는 목요일날 수질환경 기사 보고 금요일날 대기환경 기사 보고 토요일날 폐기물 처리 기사 보고 이건 가능해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볼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1회차에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필기 다 합격해가지고 실기 최종 합격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실기 날짜는 픽스예요. 픽스.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필기를 3종목, 4종목으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기는 한 종목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회차에 한 개의 자격증이다. 다만 3회차는 얘기가 살짝 달라진다. 3회차는 수질과 대기 폐기물이 실기 시험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필기는 여러 종목 볼 수도 있고 하나만 하셔라. 합격 예정자 발표 날이 이날인데 이게 왜 예정자냐?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사의 경우는 학력이든 경력이든 4년이 필요하고 산업기사의 경우는 학력이든 경력이든 2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서류를 원서 접수할 때 안 받아요. 나중에 이제 이 서류 제출 기간에 서류 제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제대로 통과해야만 합격 예정자가 아니라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 제출은 꼭 이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말고 원서 접수하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원서 제출하면서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쌤닷컴 유튜브 채널에 원서 접수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그 기간에 그 링크도 다 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서류 제출을 해야 합격 예정자가 아니라 합격자가 된다. 여기서 합격자가 돼야 실기 접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서류 제출 통과를 못했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필기 합격까지 취소가 된다라는 점, 그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서류 제출까지 하고 나서 이제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기 시험이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때 동안 실기를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간이 널찍하게 있냐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목에 대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실험이라는 작업형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작업형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형 날짜 때문에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 거지 우리 날짜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도 1차 합격 발표가 있고 2차 합격이 발표가 있는데 종목별로 달라요. 현장에서 채점하는 게 1차 합격 발표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채점하는 거 뭐냐? 운전면허 기능시험,
운전 막 이렇게 T자 코스, S자 코스 하면서 삑 떨어졌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채점하는 게 1차 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시험지에서 주관식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에 모아서 채점위원들한테 전달해서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단에 통보하고 그 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때 합격이 아니라 2차 때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공단에서 발표한 요 시험 일정 보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기시험 이때 중에 언제로 선택해서 볼까요?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필기 때 CBT 여러 가지 날짜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기도 날짜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시고 6월 5일 날 합격자 발표를 막 목 빼고 기다리다가 안 나와 허탈해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발표된 이 자료를 보지 마시고 물쌤닷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세요. 그래서 물쌤닷컴 홈페이지에는 과목별로 저희가 필요한 걸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위에 보면은 수질환경 산업위생관리 일정과 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에너지 관리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딱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회차의 경우는 실기시험 날짜가 픽스예요. 4월 20일. 봐봐. 대기 폐기물 에너지도 4월 20일. 이러니까 한 회차에 두 개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회차도 2회차도 마찬가지 4월 20일, 7월 19일, 4월 20일, 7월 19일. 근데 3회차의 경우는 수질은 11월 8일이지만 대기는 11월 2일이에요. 그 얘기는 3회차는 정말 지옥의 스케줄로 두 종목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회차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1회차, 2회차는 두 종목 동시에 안 돼요. 그러면은 3회차에 지옥의 스케줄로 두 개 동시에 도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1회차, 2회차 떨어진 분들. 1회차, 2회차 떨어져서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3회차에 두 종목을 지옥의 스케줄로 도전하는데 비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준비하고자 하는 회차, 그때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합격을 하셔야 되고, 물론 1회차에 합격했어. 기분 좋아. 재밌어. 저처럼 막 희열을 느껴. 또 따고 싶어. 2회차에 합격을 했어. 이야,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요령을 알았어. 3회차에 두 개 도전.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미친놈은 1년에 4번도 딸 수가 있다. 이 미친놈이라는 건 좋은 의미의 미친놈이에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현 2025년 시험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 단체 문자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카톡으로, 문자로 또는 게시판으로 질문 남기는 분들 많은데 뭐 정년퇴임을 앞둔 뭐 50대 직장인입니다. 강의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뭐 일반 재학생이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 듣고 자격증 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긴요. 강의까지 결제하신 분들이 그거를 왜 질문을 하세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죠. 강의를 들으시되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신청한 시점은 다 다를 거예요. 강의 신청한 시점이 뭐 시험 보기 아직 2달 남았다. 딱 좋아요. 저는 필기를 2달 정도 준비하기를 추천합니다. 2달 정도. 근데 강의를 신청한 시점이 1달 남았다. 급하죠. 그러면 일단 우리 전체 강의 목록수 있지 않습니까? 90여 강 됩니다. 근데 90여 강 되는데 지금 날짜가 시험까지 90일 남았다. 그러면 90강, 90일, 하루에 1강. 이런 식으로 계산이 딱 나오는데 다만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완강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2주 전. 그러니까 2주 전이 제일 좋고 최소 1주 전. 그러면 그 2주 전, 1주 전에 완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목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양질의 자료인 CBT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최소 일주일, 추천하는 건 열흘 정도, 그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주 전에 완강하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시험까지 90일 남았으니까는 뭐 한 20일 빼버리면은 70일 남았으니까는 하루에 2강 정도 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하루에 5강, 6강 이렇게 보고도 합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많이 듣고 보시면은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되고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실기에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에 2~3강 정도. 그 하루에 2~3강 들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들으면서 소화하기예요.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복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이 지금 뭐 지나치게 빠르거나 지나치게 느리진 않잖아요. 근데 후기 보면은 선생님 말이 좀 느린 편이어서 1.5배속으로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추천하지 않아요. 정배속으로 보십시오. 그 정배속으로 보시면서 바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화하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도 라고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음미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곱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곱씹어야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그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요. 그냥 이 식은 이거다, 이 식은 이거다, 이 식을 외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의가 타사 대비 1.5배 강의가 많아요. 그 1.5배 많은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별도로 복습 필요 없을 정도로 자꾸 쑤셔 넣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배운 내용을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려요. 왜냐면은 난 너희가 복습을 안 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복습까지 시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엄청나게 길어. 그 엄청나게 긴 강의를 정배속으로 음미하면서 듣잖아요. 들으면서 바로 소화가 돼요. 제 강의의 50%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바로 소화를 해. 복습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2~3강을 들었는데 야, 다 이해했어. 복습 필요 없어. 그러면은 나가서 놀아. 근데 야, 이거 좀 어려웠다. 그거 좀 복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려요. 연습 문제 몇 번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그러면 그거 풀고 그 다음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그 정주행은 배속 높이지 말고 정배속으로 음미하면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등록해도 보통 이제 헬스장 가면은 한 달에 얼마, 2달에 얼마, 근데 6개월에는 얼마, 파격적이잖아. 1년에 얼마, 파격적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신청해. 그러면 6개월 신청을 했는데 한 달도 안 가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 수험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수강 내역을 리뷰해 보면 앞부분만 듣고 뒤에는 안 들어. 그리고 전체 다 들었는데 전체 그 강의 시간에 반밖에 안 되어 있어. 그 얘기는 뭐야? 2배속으로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지 마십시오. 최소한 결제하셨잖아요. 결제하셨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맛은 보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루에 2강은 무조건 본다. 하루에 3강은 무조건 본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실천해내는 그 실천력이 중요해요. 전체 음미하면서 끝까지 보시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계획이 잡힐 겁니다. 그렇게 정배속으로 봐라. 그리고 최소한 계획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 안 보고 나중에 기출만 달달 외워가지고 응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계획 잡아 놓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그 계획대로 실천하시고 완강하시고 열흘 정도 기출문제로 복습하시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강의니까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보통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요 시험 보는 이 시험 보는 절차, 그리고 시험 스케줄, 그리고 강의 보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취업처예요. 근데 그 취업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취업처에 대한 설명은 간접 경험이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간 수업했잖아요. 그리고 20년간 나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1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모여주셨어요. 저희 카페에 취업 게시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후학들에게 드리고 싶은 글, 후학들에게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학들에게는 지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쓴 것도 있고 좋은 글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 후학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취업 게시판에는 취업과 관련된 후기들 막 남겨준 것들, 이거 정말 좋다라는 거 제가 공지글로 다 위에 띄워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취업처에 대해서 대략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취업 관련돼서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카페에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공과대학 선생님, 우리 10년 넘었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빵 한자님, 이분은 수강생은 아니신데 환경 분야의 애정이 너무 각별하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우리 후학들에게는 어려움 없도록 굉장히 많이 안내를 해 주십니다. 식빵 한자님,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님, 그리고 YK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 우리 제자인 언깡, 이런 친구들이 좋은 글 많이 남겨놨으니까 그분들의 취업 게시판에 공지글을 한번 보시면 취업처와 관련된 개념도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합격하셔서 취업 앞에, 미래 앞에, 졸업 앞에 당당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